지난 5월 24일 개봉한 인어공주 실사, 대한민국 총 관객 수 64만 7천 명으로 폭망. 그리고 약 2달 뒤인 7월 19일 개봉한 바비 역시 총 관객 수 58만 3천 명, 마찬가지로 폭망. 이처럼 인어공주의 흥행부진에 대해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가 하면, 바비의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로 낙인 찍힐 두려움 때문이라는 먼 개똥 같은 분석을 내놓았죠. 아니, 영화를 안 본다고 인종차별과 페미낙인? 무슨 논리가 흑인 주연인 영화를 안 보면 인종차별하는 것이고 페미니즘이 들어간 영화를 보면 다 페미니스트라는 것인지. 그럼 82년생 김지영도 보고 걸캅스도 보고 바비까지 본 나 같은 경우는 뭐 레디컬 페미라는 건가요? 그리고 북미에서는 바비가 인어공주 2배 이상 흥행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북미 사람들은 죄다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되고, 되려 한국인들은 흑인이든 백인 주연이든 둘 다 안 본 것이기에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영화가 실패한 이유는 영화 자체가 재미없어서 돈 주고 볼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인어공주는 결국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고 폭망했지만, 바비는 제작비 1억 4천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성적은 그 10배인 14억 달러를 돌파, 올해 가장 성공한 영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비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외면받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름하여 한국에서 사랑받지 못한 바비,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먼저 바비의 시작과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미 마텔사의 창업자 핸들러 부부는 딸 바바라가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적다는 걸 깨달은 후 여아들을 위한 인형을 만들기로 결심. 그렇게 독일 인형 빌트릴리도를 본따 만든 바비를 1959년 출시하죠. Throughout Mattel's history, innovation in toy design has been evident in the products created.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이 빌트릴리도는 성인용이라는 것으로 이게 아이들에도 통했다는 것. 즉, 남녀노소 구분 없이 통용되는 보편적 미의 기준이 바비인 것으로, 따라서 인형처럼 예쁘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이 바비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아무튼 바비의 등장은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영화 내 장면처럼 2등신이나 3등신 인형만 가지고 놀던 아이들에겐 마치 진화와 같은 혁신이었고, 당연히 그 인기는 어마무시. 발매 후 지금까지 10억 개 이상의 바비가 팔렸기에 영미권 소녀들 모두는 어릴 적 바비를 가지고 놀았다라는 말이 결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럼 바비는 왜 이처럼 인기를 끌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바비를 향한 투영심리. 그러니까 바비가 곧 내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바비에게 다양한 드레스를 입히며 마치 나를 꾸미듯 대리만족할 수 있었기에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비를 통해 소녀들은 공주는 물론 스튜어디스나 아나운서, 대통령 등등 영화 포스터에도 나온 슬로건처럼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이게 정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바비는 1986년 런칭에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이미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발매된 미미가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바비는 많이 팔리지 못했으며, 또 바비를 미미와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만큼 미미가 더 큰 유명세를 떨쳤죠. 그러니까 애초에 바비에 대한 우리나라 팬층은 얇았다는 것. 내가 미미를 사랑하는 게 역겹냐? 미미가 그렇게 귀엽냐? 어쩌라고? 물론 이런 서구권과 우리나라의 인지도 차이가 영화 흥행에 영향은 주었겠지만, 그렇다 해서 바비의 실패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실패 이유를 알아보기 전 먼저 해외에서의 성공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비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영미권의 두터운 팬층을 꼽을 수 있으며, 이처럼 바벤하이머라는 밈이 등장할 만큼 개봉 전 바비에 대한 기대감은 어마무시. 그리고 여기서 우리와 달리 7월 21일 동시 개봉한 이 두 영화는 처음에 서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되려 서로 자극제가 되며 연계 티켓까지 팔리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서로 견인했죠.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So cool.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I'm actually not sure. 다음 두 번째 성공 이유는 바로 바비의 비주얼이 기대와 완전 일치했다는 것. 무엇보다 주연을 맡은 마고 로비는 딱 바비의 전형. 팬들이 생각하는 바비의 실사를 완벽히 재현했기에 세계적인 통수를 친 인어공주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주얼과 연기력으로 바비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등장한 다른 바비들 역시 나쁘지 않았으며 특히 핑크한 바비랜드의 표현 역시나 훌륭. 중간중간 상상력이 돋보이는 연출도 괜찮았기에 비주얼적인 부분은 기대를 충족하고도 남았죠. 물론 라이언 고슬링은 켄과의 싱크로가 좀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어차피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또 싱크로율은 좀 떨어져도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가 훌륭했기에 극중 마고 로비와 좋은 콤비로 활약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바비를 좋아하는 팬도 많고 일단 외형적으로 그 팬들의 기대를 충족했다는 것. 그럼 바비는 왜 우리나라에선 실패했을까요? 이번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우리도 처음부터 바비를 외면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비는 개봉 첫 주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박은 아니라 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여타의 흥행작들이 관객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2주차부터는 15만, 3주차 6만 등등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한국 관객들도 처음에는 바비를 꽤 기대했고 나아가 그 기대감을 갖고 극장을 찾았으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 영화가 흥미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비는 판타지물로서 비주얼은 뛰어났으나 모험물로서 스토리가 너무 허술했고 블랙 코미디라기엔 공감되는 부분도 그닥 없었기에 팬층이 두텁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입소문을 통한 관객 유도를 해야 하는데 되려 재미없다는 평가가 퍼지며 흥행에 실패했죠. It's happening again. I have to. Will you excuse me? It was really nice. 거기다 영화의 핵심이 되는 페미니즘 또한 명확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바비의 페미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ey world, check me out. Yeah, I'm just Ken. 일단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인어공주의 경우 PC를 위해 원작과 맞지 않은 주인공을 캐스팅해 반감을 샀지만 바비는 태생부터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상품으로 따라서 영화 역시 페미니즘이 들어간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 Thanks to Barbie, all problems of feminism and equal rights have been solved. 또 그렇게 바비들과 달리 너무 멍청하고 덜 떨어진 켄의 묘사나 더 나아가 남자들을 적으로 설정하는 모습들은 바비를 가지고 노는 소녀들의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며 또 유머 코드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표현 자체보다 그렇게 묘사한 목적 및 주제의식이 너무 엉성하고 허술했다는 것으로 도대체 바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감독 그레타 거익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며 실존 문제, 가부장 문제, 그리고 자아실현 문제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것이죠. 일단 영화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던 바비가 실존 문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시작합니다. Do you guys ever think about dying?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데카르트 빙의이긴 하지만 바비에서 이런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던진다? 너무나 신선하고 괜찮았으며 또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존재론적 의문을 던지기도 하기에 꽤나 공감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실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비는 그녀의 주인을 찾아 켄과 함께 현실 세계로 모험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정말 괜찮은 전개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 감독은 실존 문제로 화두를 던져놓고는 스토리 전개를 뜬금 가부장제로 전환. Oh, but since I came all this way, could I just meet the woman in charge? Your CEO. Are any women in charge? 뭐 그래, 이것까진 그럴 수 있다 쳐도 여기서 이상하게도 바비와 켄의 대립구도를 만들며 갈라치기를 시전. 나아가 그 싸움 방식은 서로 얼마나 멍청한가 하는 바보 같은 행태로 너무 유치했죠. You have to be their mommies, but not remind them of their mommy. Any power you have must be masked under a giggle.
You have to find a way to reject men's advances without damaging their egos. Because if you say yes to them, you're a tramp. But if you say no to them, you're a prude. 물론 감독 스스로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했지만 누가 봐도 너무 이분법적 대립구도였고, 나아가 바비와 켄의 대립이 난데없이 중심에 서다 보니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할 바비의 현실 모험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또 그렇게 찾아 헤맨 인간조인 글로리아와의 스토리도 별로 흥미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가부장제를 타파한 후 바비는 뜬금없이 인간이 되어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결말. 심지어 그 자아실현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채 바비가 부인과를 찾는 장면으로 영화를 끝내는데, And what are you here for today, Barbara? I'm here to see my gynecologist. 영화 중간 나에겐 질이 없다는 바비의 대사로 미루어 보아 And I would just like to inform you, I do not have a vagina. And he does not have a penis. We don't have genitals. 이곳 마치 자신에게 없는 질을 만들려 한다는 것으로 읽혀졌고, 따라서 정말 이게 뭔가 하는 이상한 의문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비의 진정한 자아실현이 남자와 섹스도 하고 몰랐던 인간으로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출산 장려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감독은 이걸 열린 결말이랍시고 남긴 것이겠지만 관객의 입장에선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차라리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제의식 대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처럼 명확한 빌런을 만들어 남녀 주인공이 힘을 합쳐 싸운다던가, 아니면 엘리멘탈처럼 주인공의 자아실현을 위해 갈등과 편견을 함께 헤쳐나가며 끝내 원하는 걸 이룬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처럼 기존 추억을 자극하는 전략에 약간의 추가 스토리만 곁들인다던가 등등, 갈라치기가 아닌 깔끔한 스토리로 12세 이상 관람 등급이 아닌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로 만들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흥행을 했을 테죠. 정리하자면 바비의 흥행 실패는 패미로 낙인 찍힐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수선한 스토리 전개 및 중구난방 주제의식, 거기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이상하게 표현한 결말까지 비주얼 제외 관객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흥행이 실패하면 관객 탓을 하지 말고 영화를 분석해보자.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thought I might stay over tonight. Why? Because we're girlfriend, boyfriend. To do what?